작년에 곽광을 받았던 성장주 중에는 게임주도 끼어 있습니다. 2월 중순에 주가가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약세인데요. 게임주의 가장 대표적인 NC소프트의 경우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5%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다시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NC소프트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하고 앞으로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난주였죠. 예. 그 아이템 확률 규제와 관련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예. 이제 MMORPG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제 게임사들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좀 급격히 이탈되는 그런 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이상 예.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만약에 이제 명문화된 규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MMORPG에 대한 아이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매출 타격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NC소프트가 단기에 급락을 한 상황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구간은 PER 20배, 즉 주가로 보면 한 80만 원 선. 80만 원 선이요. 예, 80만 원 선 정도가 일단은 PER 20배가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지지 여부를 이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만 원 선에서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게임주 전반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이제 4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예. 1분기 실적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아마 가시화되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작 그 여부에 따라서 예. 차별화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이 이제 넷마블 그리고 웹젠, 위메이드 예. 이 3사가 실적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매출의 경우에는 적게는 전년 동기 대비 20%, 많게는 100%까지도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많게는 두세 배씩 이제 성장이 나오는 상황이고 예. 이들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신작 기반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이제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그리고 세븐나이츠 2 효과고요. 또 웹젠은 이제 뮤 아크엔젤과 R2M이라는 그 게임 효과로 1분기가 좋아지고 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르포라는 작년 11월에 출시된 그 게임의 효과로 인해서 1분기 때 가파르게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국내 게임 업체 네. 실적에 관해서는 이 정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서부터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계기가 뭘까라고 보니까 미국의 로블록스가 네. 상장을 하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기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게임 플랫폼. 예, 그러니까 특정 게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올라와 있는 플랫폼인데 예. 그 게임들이 다 공통된 개발도구, 공통된 언어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예. 다 형태가 유사합니다. 롤은 다르지만 다 유사한 형태의 게임들이 수만 개의 게임들이 유저들 간에 이제 공유되는 그런 3D 가상 세계.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저들끼리 사진도 찍고 글도 포스팅하고 또 콘서트도 관람하고 예. 또 어떤 영화나 TV 시리즈의 최신편에 대한 예고편도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찾아가서 했던 우리의 행위들 예. 그 모든 것들이 올인원으로 들어가는 플랫폼이다. 그게 바로 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글로벌 사업자가 이제 이 로블록스입니다. 예. 그래서 로블록스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40조 원 가량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가총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PSR 기준 16배 정도 예. 되고요. 어떤 게임 체인저들의 밸류에이션과 향후 이 로블록스가 바꿔갈 미래. 지금 유튜브 사용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예. 매일 이용하는 시간은 유튜브의 3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미래를 본다면 이 주가 레벨은 결코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뭐 굉장히 밝고 실제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성장성도 이미 100%를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도 또 100%를 성장한다고 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네네. 이런 그 형태이네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로블록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그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 예.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 중에 제페토라는 이제 3D 아바타 기반의 SNS 플랫폼이 있는데 예. 제페토의 경우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정의되는 어떤 플랫폼 정의에 가장 가까이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D 아바타 기반이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실제로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가 제페토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 블랙핑크의 실사 그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바타화된 블랙핑크를 기반으로 해서 팬 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구찌 같은 글로벌 탑 브랜드들이 제페토 안에서 판매할 아바타용 아이템을 론칭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네이버고 그 네이버 제페토를 운영하는 법인 네이버 Z에 엔터 3사가 작년도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요. 예. 빅히트, YG, JYP 엔터 예.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메타버스와 연관성은 이제 연관 지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오늘 제가 나온 보도를 보니까 오늘이 아마 빅히트가 주주총회를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엔터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아무튼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이것과 관련돼 있는 형태인 건가요? 사실은 또 그러면서 또 사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빼버리게 되는 빼버리고. 건데 빅히트의 경우에도 제페토와 같이 언급되는 것 중에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실 텐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제 K-팝 커뮤니티 플랫폼에 가깝고 메타버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이 위버스가 통합 플랫폼이 연내,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플랫폼이 연내에 출시가 될 것이고 예. 그 플랫폼은 뭐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엔터 일변도에서 이제는 좀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그 딱 중 한가운데 있는 게 지금의 이제 빅히트라고 빅히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상하는 대로 빅히트가 그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잘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우선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이유는요. 현재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 네이버와 강력한 이제 협업 구조를 예. 이제 정착한 바 있고 또 하나는 결국 플랫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컨텐츠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K-팝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컨텐츠는 결국 K-팝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빅히트가 뭐 예하, 방탄소년단이랑 세븐틴 정도만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고 또 이 위버스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지금 뭐 빅히트뿐만 아니라 YG 또 추후에는 JYP 엔터나 SM 쪽도 통합 플랫폼에는 다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빅4 엔터사들이 다 융화가 되는 플랫폼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은 사실은 어마무시하죠. 굳이 숫자로 그렇죠. 말씀드린다면은 6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만든 그 플랫폼에 다른 엔터 회사들도 모두 네. 다 참여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런 형태가 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그 힘이 될 거다.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이 예상이 되는 예, 플랫폼이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 게임 플랫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네. 산업의 플랫폼별 비중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모바일은 어떻게 보면 정점에 다가간 것이 아닌가. 예. 작년 기준으로 200조 원 정도 되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45%가 모바일이고요. 예. 콘솔, VR, 클라우드 쪽이 합산해서 26% 정도 되는데요. 예. 5년 뒤를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방향성은 모바일은 45에서 40으로 줄어들고요. 콘솔, VR, 클라우드는 26에서 33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내 게임주들은 다 모바일 게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내 게임주들은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종목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이제 매매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이제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장기 상승,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차세대, 9세대 콘솔이 보급되는 그 단기 사이클상의 상승, 이게 보통 한 최소 2년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콘솔이랑 메타버스 VR 쪽은 좋다.
그리고 모바일 쪽은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게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신작 게임이 언제 그리고 그렇죠. 어느 회사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신작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시장의 판도를 이제 바꿀 만한 대형 신작들은 역시나 3N 예. 우리나라의 대형 3사 쪽에서 나올 것 같고요. 2분기 중에 이제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넷마블의 제2의 나라 그리고 2분기, 3분기 중간 여름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예.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요거는 이제 중국 먼저 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2개, 중국에서 하나 이 정도가 있고 중소형 게임사로 가본다면 웹젠이 이제 4월 초에 전민기적 2 중국향 IP를 텐센트라는 거대 기업을 통해서 예.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작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일 처음에 우리 NC소프트 얘기할 때의 법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게임 산업 전을 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슈일 것 같은데 네네. 주목하고 있는 이슈 올해 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올해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가 그 아이템 확률 규제, 두 번째가 이제 모바일 셧다운제 우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초부터 있었던 연봉 인상들을 연봉 인상. 앞다투어 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렇죠. 우선은 아이템 확률 규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크리티컬한 이슈일 것 같고 게임사에 미칠 이제 중장기적인 우려나 피해 여부가 가장 큰 게 이 아이템 확률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예. 어떤 국제적인 국가 간의 형평성을 본다면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 또한 높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기는 어려운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모바일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캐주얼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약간의 영향이 미쳐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봉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30%까지도 연봉을 급여 기준으로는 올리긴 했는데 전체 영업 비용으로 본다면 2에서 7%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높은 비용 증가 요인은 아니다 예.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투자 시계로 봤을 때 게임주 탑픽은 이제 대형주 넷마블이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웹젠과 W게임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넷마블은 지금 하반기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의 IPO 여기서 모멘텀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일단 신작이 많습니다. 상반기에 많고. 하나, 하반기에 2개 정도의 대형 신작이 있다. 예. 그리고 웹젠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된 중국 모멘텀. 이로 인해서 이익 레벨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룸이 상당히 보인다라는 게 이제 웹젠에 대한 투자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W게임즈는 PER 8, 9배로 좀 저평가라는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하방이 상당히 단단하게 예. 지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 때 미국 자회사인 DDI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8, 9배보다는 멀티플 리레이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종목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